건강한 흙과 풍성한 수확, 칼슘과 유황 따로따로 주는 번거로움을 없앤 칼슘 유황 비료는 생산성과 당도, 향, 저장성은 높이고 각종 병충해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토양에 생명력을 넣어주는 뿌리생은 천연 유기산이 함유되어 뿌리 생육을 촉진하고 각종 병해균과 연작 피해를 줄여줍니다. 남해화학 칼슘 유황 비료와 뿌리생.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화훼 농가의 어려움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졸업식과 입학식 등 각종 행사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면서 꽃다발에 쓰이는 절화류의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도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에 민관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원테이블 원플라워 운동 등 일상 속 꽃 생활화 캠페인을 추진하고 화훼 농가에 대한 정책 지원도 강화합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년 같았으면 졸업식과 입학식 준비로 어느 때보다도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을 화훼 농가들. 올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코로나19 상황에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 졸업식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행사가 취소되거나 대폭 축소되면서 꽃 수요는 줄어들었고 가격은 폭락했습니다. 꽃다발에 많이 쓰이는 안개꽃의 경우 평년에는 한 단에 9,005원이던 가격이 지난해에는 8,428원을 기록했고 최근인 1월 29일에는 3,681원으로 평년 대비 59% 감소했습니다. 거의 3분의 1 토막으로 떨어진 겁니다. 전문가들은 2월 이후 화훼 거래량 감소폭과 가격 하락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민관이 함께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달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산하기관, 농협 등 21개 기관이 원테이블 원플라워 운동과 같은 사무실 꽃 생활화를 실천하며 꽃 300만 송이를 집중 구매하기로 한 겁니다. 지자체에서도 직거래 장터, 농가 연계 무인 판매 등 지역마다 다양한 화훼 소비 확대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훼 농가에 대한 정책 지원도 확대됩니다. 농식품부는 양재동 화훼 공판장의 경매 수수료를 오는 6월 말까지 기존 7%에서 6%로 인하해 농가 부담을 덜고 화훼 농가의 도매시장 출하 선도금 금리를 올 연말까지 기존 1.5%에서 1%로 하향 조정합니다. 또 소비 침체와 가격 급락으로 일시적인 경영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게는 개인 20억 원, 법인 30억 원 한도에서 연이율 1%의 농업경영 회생자금을 융자 지원할 방침입니다. 농식품부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농업인들이 양재 공판장에 화훼를 내게 되면은 경매 수수료 1%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농식품부에서는 생활 속에서 꽃이 소비될 수 있도록 소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난 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는 화훼 소비 촉진 범농협 임직원 꽃 나눔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등 임직원들이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장미꽃과 안개꽃, 꽃병을 나눠주며 소비 촉진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 겁니다. 어려움을 겪는 화훼 농가를 돕고 일상생활 속에서 꽃을 소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농협은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꽃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200만 송이 이상의 화훼류 소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국 30여 곳의 화훼 농협에 무이자 자금을 지원하고 이달까지 대도시 농협 하나로마트에 특별 판매대를 설치 운영할 방침입니다. 꽃 소비 촉진을 위해 농협몰, 홈쇼핑 등을 통한 언택트 판매 및 농협 판매장 내 화훼 판매 확대 등과 함께 범농협 꽃 생활화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화훼 농가를 비롯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농축협의 무이자 자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특별한 날에만 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선물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꽃을 즐기고 생활화하는 것, 화훼 농가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4명 중 1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칙적으로 농지 소유자가 농업 경영을 하지 않고 있다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되는데요.
농민단체들은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가질 수 없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손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1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5.3%인 76명이 배우자 명의를 포함한 농지 소유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국 농민의 총연맹 등 농민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국회의원의 농지 소유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회의원이 소유한 전답과 과수원은 지난해 8월 28일 기준 약 40헥타르, 축구장 56개에 맞먹는 넓은 면적입니다. 1인당 평균 소유 면적은 0.52헥타르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고위공직자 평균인 0.43헥타르보다 많습니다. 소유가액으로 따지면 총 133억 6천여만 원, 1인당 1억 7,500만 원 정도입니다. 4분의 1이라는 숫자는 결코 적지 않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농지 소유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농정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의미 있는 부분이 아닌가. 물론 농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잘못을 따지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주말 농장용으로 0.1헥타르까지 소유할 수 있고 상속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1헥타르 미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1헥타르 이상 규모는 농업 경영을 하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국회의원 가운데 1헥타르 이상 보유한 사람은 총 8명이었습니다. 일부 의원은 평당가액 100만 원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경작에 쓰이는 농지 평균 평당가액이 7에서 8만 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와 농지 전용이 우려된다는 게 경실련 측의 설명입니다. 농업 정책 결정과 입법을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농지 소유는 이해 충돌의 여지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이 농지를 소유하는 도덕적 해이를 일삼는 동안 농업과 농촌은 파괴되고 농업인의 설 자리는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농지법을 개정해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규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농지 소유 경위와 이용 계획을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공직자윤리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농지 투기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은 농해 수위 및 관련 상임위의 농지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아울러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전용을 전면 금지하고 태양광 설치 등 비농업적 사용을 금지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를 조사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농지 통합정보 관리 시스템과 농지 관리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대도시 주변, 특광역시 주변에 임차, 관내 거주자의 농지 비율이 확대되고 있는 걸 보더라도 이건 분명히 투기성 그런 이유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농지 가운데 비농민 소유가 43.8%로 증가했고 임차농 비중까지 늘면서 실제 농민 소유 농지는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민의 농지 소유는 우리 먹거리 기반과 직결되는 만큼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 경자유전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고양세법 등 지난해 아쉽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농업 농촌 분야 쟁점 법안이 적지 않은데요. 이번 임시국회 회기 동안 처리될 수 있을지 농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월 임시국회가 지난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갔습니다. 2일과 3일에는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됐고 4일부터 대정부 질문이 시작됩니다. 올해부터는 1월과 7월을 제외하고 매달 1일 국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회는 오늘의 문제 해결과 함께 내일의 비전을 차분히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어려움에 빠진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도록 온 힘을 쏟읍시다. 이에 2월 임시국회에서 해묵은 농업 농촌 쟁점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을지 농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농업계의 수건 사항인 고양세법이 대표적입니다. 고양사랑 기부제, 일명 고양세는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고양세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 남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사위 제2소위로 회부돼 계류 중입니다. 하지만 고양세법이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를 통과할 당시 답례품 등 쟁점 사항에 대한 여야 합의가 모두 이뤄졌기 때문에 조속히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고양세가 지금 현재로는 그 법사위에 지금 계류 중에 있거든요. 작년 연말에 이제 법사위 통과되고 본회의가 통과되고 기대했었는데 조금 이견이 있어가지고 이제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양세가 좀 농정활동 통해가지고 이제 올해 좀 과거쯤 통과가 됐으면 좋겠고. FTA 특별법 일부 개정안도 2월 임시국회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이 개정안은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 부족 재원에 정부 출연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은 2017년부터 10년 동안 매년 1,000억 원씩 총 1조 원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지만 지난해까지 4년간 모인 금액은 1,164억 원에 불과한 형편입니다. 지난해 7월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9월 농해수위 법안 소위에 회부됐지만 정부의 재정 마련 난색에 논의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전환과 관련한 농협법 개정도 농업계의 주요 관심사항 중 하나입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농업계 쟁점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을지 그 기추가 주목됩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가금 농가가 지난달 제기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관련 예방적 살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줄줄이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일괄 살처분에 대한 가금 농가와 업계의 반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는 3km 방역대만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논란은 더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하은 기자입니다. 경기 남양주시의 한 산란계 농장이 지난달 법원에 신청한 살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행정 2부는 최근 이 농장이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경기 화성시 한 산란계 농장이 시를 상대로 낸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도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도행시민은 살처분 강제집행 집행정지 신청권은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살처분 명령의 효력은 유지되지만 살처분 명령 취소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화성시의 강제적 살처분 집행은 중단됩니다. 가금 농가가 잇따라 제기한 살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지만 정부의 3km 방역대 내 일괄적 살처분 조치에 대한 논란은 한층 더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산란계 농장을 생산지로 둔 두레생협은 이 농장에 대한 방역당국의 예방적 살처분 집행을 반대한다며 최근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두레생협은 정부 스스로 강제적 예방적 살처분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고 있음에도 살처분을 집행하겠다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며 예방적 살처분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도 행시민은 화성시 산란계 농장이 제기한 살처분 강제집행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산란계 간이 검사가 음성으로 확인됐고 이미 최대 3주인 잠복기가 끝난 상황이므로 강제적으로 살처분 집행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대한양계협회는 육계협회 등 생산자 단체들과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역대 조정은 무조건 이루어져야 되는데 농림부에서 지금 너무 원칙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금단체가 아마 그 공동 대응하기로 할 거예요. 방역은 산업을 살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방역은 방역으로 위한 방역이지 산업으로 위한 방역이 아니다. 과도한 살처분을 멈춰달라는 국민청원도 등장했습니다. 경기 용인시에서 산란계를 키우는 김모 씨는 현행 일괄 살처분 집행이 부당하다며 방역대별 농장 상황에 맞는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역당국의 일괄적 살처분 정책에 대한 반발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예방적 살처분 정책에 대한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S 뉴스 김하은입니다. 국내 온라인 시장 규모가 지난해 130조 원을 넘겼다고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폭발적인 성장세에 농식품 유통업체를 비롯한 입점업체의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월한 지위를 가진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소위 갑질을 할 수 없도록 방지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권소환 기자입니다.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이른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는 주요 거래 조건, 분쟁 예방 조건이 담긴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어떤 기준으로 제품이 더 잘 보이는 곳에 노출되는지도 입점업체에 알리도록 했습니다. 또 입점업체들의 다른 플랫폼 입점을 제한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플랫폼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도 금지했습니다. 이 밖에도 입점업체의 손해를 떠넘기는 행위, 불이익이 가도록 거래 조건을 바꾸는 행위 등을 금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이후에도 이를 따르지 않거나 입점업체에 보복하는 경우 위반 금액의 2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법 적용 대상은 매출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액 1,000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는 플랫폼 사업자로 네이버 쇼핑, 배달의 민족 등 20에서 30개 업체가 해당됩니다. 온라인 플랫폼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유예기간 1년을 지나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제도가 시행됩니다. 한편 국회에서도 온라인 중소판매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통신판매 중개업자가 입점업체에 상품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거래 대금 지급일이 66일에서 한 30일로 지금 당기는 법안이거든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금 면에서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개정안에는 대금 지급 기한을 30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번 조치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정부가 설 제수용 농산물과 동절기 주요 출하 채소류를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합니다. 명절 등 농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마다 시행하는 안전성 조사인데요. 농가에선 잘 기른 농산물이 출하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도록 꼼꼼하게 안전관리하셔야겠습니다. 남수지 기자입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안전성 특별조사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간은 지난달 20일부터 3월 19일까지 약 2개월입니다. 주요 조사 대상은 600가지로 밤, 표고버섯, 배 등 설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 선물용 농산물과 겨울철에 생산이 집중되는 시설 채소류 등입니다. 검사 항목은 320가지 농약 성분으로 일정 기준치 이상의 성분이 검출되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됩니다. 제수용, 선물용 농산물의 경우 산지 유통센터에서 출하 대기 중이거나 현재 유통, 판매 중인 상품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합니다. 유통 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회수, 폐기 조치됩니다. 주로 겨울철에 재배되는 시금치 등 시설 채소류는 출하 전 생산 농장에서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합니다. 농산물이 출하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출하를 연기하거나 폐기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농관원은 재배한 농산물이 출하 전에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올바른 농약 사용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농약 안전사용 지침을 준수하시면 되는데 품목에 등록되어 있는 농약만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 농약을 사용하시더라도 권장되고 있는 희석 배수나 사용 횟수 그런 것들을 준수하여 농약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편 농관원은 오는 10일까지 대형 유통업체,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농축산물의 원산지 단속을 시행합니다. 중심 단속 대상은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일반 농축산물을 유명 지역의 특산물로 판매하는 행위 등입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 오프라인 동시에 이뤄집니다. 온라인의 경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나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올해 선택형 맞춤 농정 사업으로 14개 시군 31개 세부 사업에 194억 원을 지원합니다. 선택형 맞춤 농정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품목을 지원해 경기 농산물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화훼, 배, 사과 등 15개 품목에 대해 중점 지원합니다. 시군별 사업에는 용인시 1개 사업에 9억 원, 화성시 1개 사업에 8억 원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도 2022년도 선택형 맞춤 농정 사업 신청 대상자를 공모해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남도가 농산물 생산부터 유통, 소비를 아우르는 기반 구축을 위해 지난해보다 110억 원 증액된 1,414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는 5개 분야 13개 사업을 마련하고 생산지 유통시설의 규모화와 현대화를 통한 농산물 생산 유통 거점 확충,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먹거리 공급 기반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합니다. 전남도 관계자는 생산 유통의 효율화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소비자 식탁에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남농협이 최근 경남농협 여수신 100조 원 달성 기념식을 대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경남농협 여수신 100조 원 달성은 지난 2011년 50조 원 돌파 이후 9년여 만이며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으로서는 지난 1961년 농업협동조합 경남도지부 설립 이후 60여 년 만에 거둔 성과입니다. 이 같은 성장에 대해 경남농협은 농업인 대출금리 인하, 서민금융 지원 등을 통한 포용적 금융정책과 지속적인 사회공헌 사업 실천으로 만들어진 농업인과 경남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낸 쾌거라고 밝혔습니다. 농협경제지주와 NS 홈쇼핑이 농산물 판매 활성화와 산지농협의 농산물 홈쇼핑 방송 편성 확대를 위해 전략적 협업을 추진합니다. 이는 지난해부터 농협경제지주와 NS 홈쇼핑이 농산물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함께 추진해온 상생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산지농협은 NS 홈쇼핑을 통해 송출되는 특별 방송에서 기금을 활용해 저렴한 수수료로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매출 확대는 물론 농가 수취 가격 제고에도 큰 도움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